신한은행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투자자산전략부 이종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정문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ESG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ESG 하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김신한 군의 사례를 가지고 ESG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쉽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신한 군은 얼마 전 난생 처음으로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도착한 김신한 군은 직원으로부터 최근 수익률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된다는 A펀드를 소개받죠. 그리고 꼼꼼히 살펴본 후에 일부 금액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해당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에 투자되고 있는지 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자세히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찝찝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왜냐하면 해당 펀드가 전쟁용 무기 개발, 담배 생산, 카지노 관련 기업들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약이었을까요? 김신한 군은 이런 기업들에 내 돈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며 다음날 은행에 방문해 펀드 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팀장님, 김신한 군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착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70년대부터 등장한 개념인데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활성되지 못한 이유가 착하게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수익률이 나쁘면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요즘에 투자되는 ESG는 뭐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수익률을 약간 손해보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 달리 착한 투자가 수익률도 좋더라.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현 차장이 ESG 투자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SG는 사회 책임 투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착한 투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ESG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최근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환경입니다. 근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 같으세요, 팀장님? 글쎄요, 이 SF 영화 속 한 장면 아닌가요? 네, 저도 살면서 처음 봤던 광경인데요. 영화는 아니고 불과 한 달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얼마 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생긴 대형 연기 기둥이 햇빛을 가리면서 이렇게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대형 산불은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이 숲을 더욱 건조시키면서 산불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산불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유난히 강도가 세지면서 잦아지고 있는 폭염, 홍수, 태풍 등도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입니다. 환경은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환경 보전에 앞장서고 특히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환경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SG 중 가운데 있는 글자죠. S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는 소셜, 즉 사회를 대표하는 말인데요.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출시되는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두 번째 고용에 있어서도 성별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만을 위한 경영이 아니라 이제는 주주 외에 임직원, 지역 커뮤니티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이것이 S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엣지라는 미국의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장인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제품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기업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외에도 최근에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소상공 수공예 제품을 웹사이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들을 살린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죠. 또한 이에 이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사업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뭐 성장까지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같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G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좀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과거에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잘못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던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경유차 배기가스 데이터 조작, 웰스파고의 유령 계좌 사건,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투자자들은 아무리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돈만 쫓는 비윤리적인 기업들을 응징하기 시작했고요. 기업 경영 투명성은 ESG의 평가 요소인 G에 매우 중요한 잣대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팀장님, 최근 ESG 투자가 유난히 더 각광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앞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ESG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뜻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엣지 사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아무래도 선호하고 이와 반대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도 좋아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전 세계 ESG 투자 규모가 연기금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밀레니얼, X세대 등 투자 주체들도 이와 관련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정부 차원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도 최근 ESG 투자가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관련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1조 유로를 투입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최근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기로 의결한 EU 회복기금 같은 경우에 약 30%가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사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사회 책임 관련 투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바이든 후보의 그린 뉴딜 공약을 보면요. 향후 4년간 친환경 인프라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2035년까지 전력 분야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 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ESG 관련 산업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내 사회 책임 투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연기금과 금융기관 그리고 글로벌 정부 차원의 투자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 밀레니얼 세대 등과 같은 투자 주체들의 ESG에 대한 관심 역시 계속 늘어난다는 거네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타벅스 등과 같은 기업은 탄소 배출 순 제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요. 저희 신한은행 역시 적도 원칙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최근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 자체적인 입장으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신용 등급이 동일한데도 ESG의 점수가 높은 기업들일수록 훨씬 더 낮은 금리에 자본 조달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ESG 경영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장점만 들어보면 당장이라도 ESG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관련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 없나요, 팀장님? 우리가 이제 이런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기업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지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ESG 평가 체계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신용평가 시장에서는 각 기관별 일치도가 99%나 되는 반면에 이 ESG 관련한 분야는 일치도가 61%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이제 생존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고요.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는 기업들의 ESG 활동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금융시장을 보면 변동성은 매우 커지고 있는데 고객들의 투자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ESG, 사회 책임 투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오늘은 ESG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